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날 차량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성능 비즈니스 세단은 어떤 차량이 있나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캐딜락의 CT5, 아우디의 RS6,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263, 그리고 BMW의 M5를 말할 텐데, 오늘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5시리즈 중에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특별한 5시리즈 625마력의 8기통 엔진과 M이 모든 부분을 튜닝한 M5 컴페티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M5 컴페티션의 가격은 1억 6,170만원으로 결코 저렴하진 않지만 시승을 하다 보면 비싼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수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럼 M5 컴페티션의 주행 성능과 상품성에 대해 간결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5 컴페티션의 디자인은 일반 5시리즈에서 몇몇 부분들이 추가되었지만, 차를 정말 좋아하거나 5시리즈의 차주가 아니라면 일반 5시리즈라고 생각할 만큼 차별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5시리즈의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궤가천선을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경쟁 차량보다 더 날렵해지고 세련되게 변경되어 M5 컴페티션의 디자인도 누구나 호평하는 디자인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M5 컴페티션에 추가된 디자인 요소는 M 키드닐 그릴, M 사이드 미러, M 에어 브리더, M 스포일러, M5 배지, M 듀얼 트윈 머플러, 그리고 M 전용 범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터 살펴보자면 5시리즈의 레이저 라이트는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봤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5시리즈의 어댑티브 LED 라이트는 라이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LED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면, 레이저 라이트의 LED는 각각 조절이 되고, 레이저는 사양등이 작동할 때 기존 레이저 라이트처럼 스티어링 휠에 따라 헤드라이트 자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M 키드닐 그릴은 언제든지 엔진의 냉각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 M5 배지가 돋보이고, 범퍼 하단부에는 M 전용 범퍼의 디자인과 함께 공기 흡입을 위한 인테이크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 커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면에는 많은 M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팬더에는 M 전용 에어 브리더가 있으며, 에어 브리더부터 시작되는 직선은 후비등까지 이어지는 섬세함이 돋보이고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M 전용 사이드 미러가 장착되어 있으며, 윈도우 몰딩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날렵함을 살렸고, 루프는 카본으로 되어 있어 무게 중심을 낮추면서 무게 경량화에 도움을 주는데, 일반적인 주행에서 제일 체감되는 부분은 경쾌한 움직임도 있지만 썬루프가 없다 보니 주행 중 외부 소음이 유입되지 않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트렁크 끝에는 디자인 요소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후면은 일반 5시리즈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M5 배지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고,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블랙 스모크로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후미등은 주간에도 켜고 다닐 수 있는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커다란 크기의 디퓨저와 함께 가변 배기를 지원하는 듀얼 트윈 머플러가 있는데, 8기통 엔진이 들려주는 배기 소리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앞 275, 35, 20인치, 뒤 285, 35, 20인치로 휠하우스를 가득 채우는 Y789M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M5 컴페티션의 특징 중 하나인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의 장착으로 브레이크 캘리퍼의 색이 파란색이 아닌 황금색으로 되어 시선을 끌지만, 뒷바퀴의 캘리퍼가 도색 품질이 좋지 않고 루프를 제외한다면 외관에 카본 하나 없는 점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M5 컴페티션의 라이트와 소리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5 컴페티션의 실내 디자인을 볼 차례입니다. 디자인의 큰 틀은 일반 5시리즈와 비슷하지만 M5 컴페티션만의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M 계기판 및 센터 페시아 모니터,
M 시동 버튼, M 스티어링 휠, M 전자식 기어, M 안전벨트, M 카메트, M 금속 페달, M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M 무광 카본 트림, M 전용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차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M 전용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은 M5 전용으로 폰트 및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다른 M 전용 테마가 적용되어 있으며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테마 변경은 모두 버튼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M 버튼으로는 변경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드 테마는 기존 BMW의 계기판과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더 많은 속도계 및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M 테마는 스포츠 주행에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차의 주행 정보를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운전 중에 보이는 시인성은 로드 테마는 너무 많은 정보 및 속도계 표시 때문에 정신사납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운전하는데 조금 불편하였다면 M 테마는 정말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 같은 정보는 배제하고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로만 구성되어 2박 3일 동안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M 테마를 주로 사용하며 다녔습니다. M 테마를 사용할 때 무조건 스포츠 모드가 아닌 M 버튼으로 내가 원하는 설정값을 만들어 놓는다면 에코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한 점과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면 바로 로드 테마로 변하는 점까지 사용하는 데 편리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계기판과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검은색이 돋보이는 M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데 M 버튼 및 주행 모드 설정 방법은 주행 성능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크기나 위치는 실내 디자인에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큰 크기와 더불어 좋은 화질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기분 좋게 볼 수 있었으며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터치로 목적지 검색을 하고 센터 패시아 다이얼로 경로 미리 보기를 사용할 수 있어 정차 중이거나 운전을 할 때 전방 주시를 하면서 차의 기능들을 쉽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기능은 경쟁 차량보다 월등히 만족스러웠는데요. 고속도로 구간 단속은 물론 휴게소, 상세 지도까지 알려주는 섬세함이 돋보이고 터널에 진입하거나 탈출을 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애니메이션도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길 안내 부분은 대부분 환경에서 만족스러웠지만 내비게이션 음성이 간혹 저의 발음처럼 부정확하게 나올 때나 큰 길이 있는데 옆길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M 스티어링 휠은 기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에서 M1, M2 버튼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M1, M2 버튼은 운전자가 미리 설정해둔 주행 설정값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으로 운전 중에 급하게 추월을 해야 하거나 가속을 하고 싶을 때 시선의 이동 없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M 버튼을 눌러 각 상황에 맞는 주행 설정값을 불러올 수 있어 만족스러웠는데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나 M 버튼 같은 부분과 플라스틱으로 된 패들 시프트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경쟁 차량보다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M 전자식 기어는 M4나 S5M과는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가운데 M에는 라이트가 점등되는 섬세함이 있는데 M 전자식 기어를 보고 솔직하게 느낀 점은 실내와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고급스럽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어를 실제로 사용할 때 잡는 느낌은 아주 만족스러우면서 사용하는 방법도 옛 수동 기어를 움직이는 것 같아 감성을 자극하는 점은 만족하였지만 후진하다가 P를 누르면 기어의 위치가 원래대로 복귀하지 않는 점은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전자식 기어 위에 있는 버튼들은 미션의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으로 실제로 사용할 때 미션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12가지의 색이 준비되어 있으며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에는 하얀색 라이트가 점등되는데 S5M이나 S6, M50i 같은 SUV에 장착되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의 라이트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같이 색이 변경이 되었지만 유독 세단에 장착되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는
라이트색 변경이 되지 않아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도 원가 절감을 하면서 차이를 두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1열과 2열 모두 5 시리즈와 똑같아 화려함보다는 수수하게 느껴지고 도어가 열려있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섬세함이 있습니다. 도어 스커프는 야간에 라이트가 점등되는데 M5가 아닌 컴피티션 부분에 라이트가 점등되고 2열은 M 로고가 점등됩니다. 무광으로 되어 있는 카본 트림들은 센터 패시아, 도어, 센터 콘솔까지 아낌없이 장착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카본 시트지를 붙여놓은 것 같아 시각적인 만족도가 부족하여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비판사가 일어나거나 실제로 만져보면 진짜 카본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시보드, 계기판, 도어, 센터 콘솔까지 되어 있으며 손으로 느껴지는 가죽의 촉감은 가죽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만지는 것 같은 견고함이 느껴져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동 버튼은 빨간색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개인적인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장난감 같다고 느껴졌으며 헤드라이너는 블랙 헤드라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1열 시트는 메리노 가죽으로 된 M5 전용 스포츠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시트 옆에는 M 안전벨트가 있는데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화려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트에는 M5라는 글자에 라이트가 전등되어 감성적인 부분에서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라이트는 계속 점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어가 열려있을 때 라이트가 점등되고 주행 중에는 라이트가 소등되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트의 조절 가능한 부분은 허벅지 받침대, 허벅지 위아래, 옆구리 받침대, 요추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정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일반 5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전고로 전혀 불편함은 없었으며 시트의 착자감은 운전자의 키나 체형에 상관없이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고 시트 모양이 어깨까지 감싸주는 모양으로 옆구리 받침대만 조절해도 몸을 확실히 고정해주며 시트의 쿠션이 단단해야 할 곳과 부드러워야 할 곳이 정확히 배분되어 운전을 25시간을 했는데도 허리 통증이나 피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시켜줘 오로지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지만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머리 받침대가 아주 단단하여 머리를 받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에 보이는 실제 뒷시야는 현재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어 만족스러웠습니다.2열 시트도 메리노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시트 모양은 일반 5 시리즈와 동일하고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머리 공간 및 다리 공간은 무난하였으며 가운데 좌석은 높은 센터 터널이 있어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지만 단거리 이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시트의 각도가 적절하면서 안쪽으로 파여 있어 몸을 고정해주고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경쟁 브랜드의 차량보다 길어 허벅지를 지탱해줘 편안하게 착석이 가능하였으며 컵홀더를 사용할 때도 적당한 위치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바로 앞에 커다란 M 스포츠 시트와 더불어 썬루프도 없지만 시야는 답답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M5 컴피티션의 편의사양은 레이저 헤드라이트, 오토홀드, 컴포트 액세스, 주행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소프트 클로징,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바워스 앤 위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가 작동하면 경쟁 차량보다 더 밝은 시인성을 보여주고 어댑티브 LED 라이트에서 부족했던 LED 조절 부분이 레이저 라이트로 보완이 되어 라이트가 움직이는 게 보여 시각적인 만족도와 야간 주행을 할 때 피로도를 줄여주었습니다. 컴포트 액세스는 차와 가까워지면 잠금 해제, 멀어지면 잠금이 되는 기능입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일반 5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는 직선이나 코너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차선 유지를 보여주고 X5M과 달리 M5 컴피티션은 고속도로 분기점이나 출구를 빠져나갈 때도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디오의 라이트 원가 절감과 마찬가지로 자동 차선 변경은 작동하지 않아 정말 치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마찬가지로 로드 모드와 M 모드가 있습니다. 로드 모드에서 표시되는 정보는 현재 속도, 도로 한계 속도, 내비게이션, 과속 카메라, 주행 보조 기능 상태까지 표시되며 M 모드에서는 주행 보조 기능은 표시되지 않지만 내비게이션 및 과속 카메라, 그리고 여러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RPM과 현재 기어 단수가 추가로 표시되면서 RPM이 레드존에 다다르면 변속하라는 경고를 일반 5 시리즈보다 크고 화려하게 해주며 무엇보다 현재 기어 단수 및 RPM을 크게 보여줘 스포츠 주행을 할 때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의 햇빛 가리개는 취향대로 각각 수동으로 조절하면 되고 뒷유리는 정동으로 작동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530리터로 일반 5 시리즈와 동일하며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가로로는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폴딩을 할 경우 캐디백 3개 이상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며 트렁크 양옆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빛이 거의 없는 야간에도 잘 보이는 점은 칭찬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좁게 보여 주차를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며 주간에는 해상도가 낮아 자글거리는 것이 보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아이폰 탈옥 여부에 따라 유튜브나 영상을 좋은 화질로 시청이 가능한데 소리를 줄이거나 키울 때 제스처 컨트롤을 사용하면 더 편리하였습니다. 오디오는 바월스 & 윈킨스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음장과 이퀄라이저를 취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며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으면 스피커의 라이트가 소등되는 섬세함도 돋보였습니다. 음질은 5 시리즈에 장착되는 하만 카돈보다 좋지만 X5M에 장착되는 바워스 & 윈킨스 오디오보다 소리의 크기 및 모든 음역대에서 부족하게 느껴졌는데 이유는 실내 크기 및 스피커 개수의 차이로 이러한 결과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용했던 오디오 중에서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호평을 하였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M5 컴피티션의 파워트레인은 4.4리터 V8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 625마력 76.5토크 공식 0에서 100km 가속력은 3.3초 복합 연비는 리터당 7.6km입니다. 연료는 5탄카 95로 고급유가 권장이나 시승차에는 일반유가 주유되어 있고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M 스포츠 서스펜션, 사륜 시스템은 M X 드라이브,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 미쉐린 알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보드는 로드, 스포츠, 트랙이 있습니다. 셋업 버튼을 누르면 현재 차량의 주행 성능을 취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 센터페시아 모니터의 메뉴 중에서 M 메뉴에서는 M1, M2 버튼들의 설정값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하나하나 모두 변경이 가능하고 계기판의 정보도 타이어 데이터, 엔진 데이터, 가속도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0에서 100km 가속, 80에서 120km 추월 가속, 0에서 200km 가속을 테스트하였습니다.
M5 컴피티션의 0에서 100km 가속은 3.2초, 80에서 120km 추월 가속은 2.2초, 0에서 200km 가속은 10.27초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빠른 기록은 3.2초, 제일 느린 기록은 3.3초로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 중에서 제일 빠른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더라도 엔진의 성능 저하는 1도 느껴지지 않으며 일반유가 주요되었는데도 공식 기록보다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었는데도 타이어 슬립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하는 X드라이브의 능력 덕분에 엄청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고성능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세팅이 잘 되어 있어 어느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여유로운 엔진 성능 덕분에 악셀 페달에 발만 올려놓아도 도로 한계 속도를 넘어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주행 중에 빠르게 가속을 해야 할 때도 M 버튼을 누르고 가속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엔진의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 로드 모드로 주행해도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차고 넘치는 가속력을 느낄 수 있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속도에 상관없이 너무 안정적인 차의 움직임은 초고속으로 주행해도 시속 10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처럼 느껴져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엔진의 성능을 최대로 느낄 수 있는 급가속을 할 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몸이 시트에 파묻히고, 변속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변속 충격은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 불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가 고성능 차량을 타고 있구나 하는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유턴과 동시에 가속을 할 때도 강력한 엔진의 힘과 빠른 반응을 느낄 수 있는데,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4.4L V8 엔진이 장착된 M550i X드라이브도 아주 빠르고 안정적인 가속력을 보여주었지만, M5 컴피티션은 M550i X드라이브와는 급이 다른 폭발적인 가속력과 안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6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성능을 말하기 전에 일반적인 주행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차가 바로 반응할 정도로 민감하고, 시내나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뒷차가 후방 추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신경을 써야 하고, 차를 부드럽게 정차를 하는데 적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브레이크 기록은 3.0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속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브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브레이크 제동 기록 중 제일 빠른 기록은 3.07초, 제일 느린 기록은 3.23초로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었지만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좋은 브레이크 성능 및 유지력을 느낄 수 있고, M550i X드라이버는 썸머 타이어가 장착되었는데도 3.23초로 보여주었지만, M5 컴피티션은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었는데도 3.07초로 보여줘 M550i X드라이브보다 월등히 좋은 브레이크 성능을 느낄 수 있었는데, 썸머 타이어가 장착된다면 2초 중반대 기록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미션은 M 스포츠 ZF 8단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로드 모드로 주행할 때 아주 빠르고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며,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도 빠른 속도로 미션 변속을 하여 답답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M550i X드라이브와 비교하면 미션 변속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두 차량의 엔진 반응 속도 차이와 M5 컴피티션이 RPM을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RPM을 2500 이상 사용하고,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
더 빠른 변속과 엔진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할 때 3단에서 8단까지는 운전자가 명령하는 동시에 딜레이 없는 깔끔한 미션 변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비슷한 엔진이 장착된 M550i X 드라이브도 충분히 좋은 파워트레인 성능을 보여주지만 M이 모든 부분을 튜닝한 M5 컴페티션은 M550i X 드라이브와는 급이 다른 모든 부분에서 2단계 이상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M5 컴페티션으로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핸들링 감각은 일반 5 시리즈나 M550i X 드라이브보다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더 무거워졌지만 더 빠른 차의 반응과 날렵한 움직임 덕분에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느껴져 시내에 있는 여러 코너들을 만나면 코너들을 돌아 나갈 생각에 오히려 더 반가워하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차의 크기는 일반 5 시리즈와 비슷하여 주차를 하거나 차에서 내리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었으며 유턴을 할 때도 일반 5 시리즈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스포츠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횡직값이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높은 1.2G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코너링 테스트는 M5 컴페티션에 맞게 하드한 코너링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다만 시승 코스에 눈이 덜 녹아 있고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차량 성능의 100%는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속에서 느껴지는 롤은 사이드 휠이 무른 윈터 타이어 때문에 조금씩 느껴졌으나 시속 110km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아 돌려도 차의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썸머 타이어가 장착된다면 롤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르막길에 있는 코너를 연속으로 돌아 나갈 때 진입과 동시에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느껴지는 순간 바로 뉴트럴하게 바뀌면서 경쾌하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고 여러 코너를 꽤 높은 속도로 돌아 나가더라도 횡직값 1까지는 롤도 느껴지지 않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아 헛웃음이 나왔는데 횡직값 1.2에 가까워져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일반 코너를 돌아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차의 움직임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는 경사가 아주 급한 코너에서는 약간의 타이어 스키드음이 들리지만 타이어의 접지를 잃지 않으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부드럽게 돌아나가는 차의 움직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을 느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M5 컴페티션의 핸들링 및 코너링은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이면서 재밌는 와인딩을 즐길 수가 있는데 예전 M5의 차주님들은 너무 안정적으로 변해버린 M5 컴페티션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M5 컴페티션의 배기 소리는 예전 M5보다 소리의 크기가 줄어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배기 소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2열에는 배기 소리가 조금 크게 느껴져 감속과 가속이 잦은 시내에서는 취향에 따라 소음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 꼭 가족과 함께 시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배기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구간은 시속 40에서 70km, 미션은 2단에서 제일 큰 배기 소리 및 백파이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M5 컴페티션의 배기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은 정숙하다고는 못하지만 8기통 엔진 특유의 부드러운 소음 덕분에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M5 컴페티션의 실내 소음은
냉간 55dB, 예열이 된 상태에서는 45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도어 방음은 S5나 S6보다 부족하였지만 루프가 카본으로 이루어진 덕분에 일반 5 시리즈보다 외부 소음 유입이 되지 않아 옆에 덤프 트럭이 주행하고 있어도 창문을 닫으면 조용해져 아주 만족스럽고, 주행 중에는 20인치의 큰 휠에서 들려오는 노면 소음은 유입되지만 풍절음 억제는 일반 유리가 장착되었어도 억제가 잘 되어 있어 정숙하였습니다. 시속 80km 주행 소음은 58dB, 110km 주행 소음은 61dB를 기록하여 조용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승차감은 아주 놀라웠는데요. 일반적인 국도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일반 5 시리즈라고 착각할 정도로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고속도로 다리에 이음새가 불량이거나 포트홀이 있을 경우 조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20분 동안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충격 최대치는 2.7, 충격 평균치는 0.3을 기록하였습니다. 노면이 갈라진 곳을 지나갈 때 단단한 서스펜션과 세시의 영향으로 통통 튀는 현상이 발생하고, 노면이 아주 안 좋은 곳이나 깊은 홈을 지나갈 때는 조금 불쾌할 정도로 충격이 유입되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주행했을 때 충격량은 최대치는 1.9, 평균치는 0.3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도 요철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로 통통 튀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며 충격량은 최대치는 1.1, 평균치는 0.2를 기록하였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충격량은 최대치는 0.9, 평균치는 0.3입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작을수록 승차감이 좋으며 최대 충격량이 2.5, 평균 충격량이 0.5 이하라면 매일 타고 다녀도 불쾌할 수준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2열의 승차감은 1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요철이나 과속 방지턱을 지나갈 때 전혀 불쾌하지 않아 아주 만족스러워 배기 소리만 괜찮다면 패밀리카로 쓰기에 불편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비는 2박 3일 동안 측정을 하였습니다. 서울, 광주 연비는 리터당 12.6km, 모포, 서울 연비는 리터당 12.5km, 1255km를 주행한 연비는 리터당 8.6km를 기록하였습니다. M5 컴피티션의 총평은 브랜드 밸류나 하차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즈니스 스포츠카입니다. 어느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쉽고 빠르게 가속이 가능하며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고, 여기에 승차감이 좋은 편에 속해 매일 타고 다녀도 부담스럽지가 않아 계속 타고 싶은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운전의 즐거움을 알고 싶으신 분들, 스릴도 좋지만 안정적인 스포츠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이상 차또박이의 M5 컴피티션 시승기였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였습니다.